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히로세 미이의 벚꽃 같은 사랑을 시작합니다. 짧지만 아름다운 로맨스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해볼까요? 제7장. 우리는 남은 시간을 소중히 지내기로 했다. 그 시간을 나는 전부 그녀가 미소 짓게 만드는 데 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녀에게 무엇이 하고 싶냐고 묻자 어떻게 할까나 라고 고민한 뒤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좌선을 해보고 싶어 라고 했다. 설마 그렇게 나올 줄이야? 매우 난처해진 나는 어젯밤에 치에코 이모에게 물어본 것이다. 여기? 그래. 여기서 좌선을 할 수 있다는 것 같아. 치에코 이모가 알려준 곳은 케이안 본선 기온시조역에서 조금 걸어간 곳에 있는 캔닌지 료소쿠인이라는 절이었다. 보통은 개방하지 않는 사원이지만 부정기적으로 좌선을 하고 그 후에 승려의 설법을 들을 수 있는 모양이다. 그 사실을 그녀에게 전하자 오늘 갈 수 있다니 횡재네 라고 했다. 정말 운이 좋네. 우리는 사원으로 향했다. 그곳은 기온 한복판에 서 있는 절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녹음이 풍부한 절이었다. 넓은 다다미 방으로 안내를 받은 뒤 우리는 마주보고 앉아 좌선을 했다. 절에 흐르는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깊게 호흡하면 마음이 씻겨나가는 듯한 기분이 든다. 그저 조용히 흘러가는 시간에 몸을 맡기고 눈을 감아 무에 가까워지는 감각은 무척이나 기분이 좋았다. 벚꽃 밑으로 가면 감각이 예민해져. 벚꽃 밑에 있는 그녀는 분명 이런 기분이었으리라. 흔들흔들 넘실거리는 물결에 몸을 의지하고 시간의 흐름에 몸을 맡겨 그리고 강하게 염원하면 분명 그녀는 날 수 있는 것이다. 높이, 멀리, 바란 장소로. 무척이나 불가사의한 일이지만 그녀라면 분명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감고 있던 눈을 떠서 그녀를 보자 우연의 일치인지 눈을 뜬 그녀와 시선이 마주쳤다. 나를 향해 미소 지은 그녀의 어깨를 누군가가 뒤에서 톡톡 두드렸다. 아차 하는 생각이 든 순간 그녀의 어깨에서 파앙 하는 듣기 애처로운 소리가 났다. 재미있었지. 아파 보이기도 했지만 말이야. 응, 맞았을 때는 확실히 아프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그렇게 아프지 않았어. 때리는 게 능숙한 걸까? 때리는 게 능숙하다니, 그런 게 있어? 그녀의 발상은 조금 독특해서 재미있다. 있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할 때도 맞기 전까지는 아프잖아. 하지만 실제로는 의외로 아프지 않은 경우도 있어. 그건 주사를 놓는 게 능숙해서 그런 거래도. 맞기 전까지는 아프다니. 그건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거 아닌가? 나는 소리 내어 웃었다. 역시 그녀의 순수한 점이 좋다. 우, 왜 웃는 거야? 그녀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연인이 된 지 며칠이 지나서야 겨우 서로의 거리가 줄어든 것처럼 느껴졌다. 서로 숨기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런 그녀와 더욱 함께 있고 싶다. 너의 옆모습을, 부루퉁한 표정을 더 바라보고 싶다. 그렇게 간절히 바란다 한들 그 시간은 이제 곧 끝나버리지만. 와. 마이코, 게이샤가 되기 전에 수업 기간에 있는 소녀, 가 있어. 그녀는 하나미 코우지 거리의 가게에서 나온 기모노 차림의 여성을 발견하고는 달려갔다. 아름답게 틀어올린 머리에 마이코풍 화장, 붉은 입술, 우아한 기모노 차림. 어딜 어떻게 봐도 마이코의 풍모라 외국인 여행자가 사진을 촬영하는 걸 간절히 청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조금 먼 장소에서 눈을 빛내며 보고 있는 그녀에게 나는 살며시 말했다. 저 사람, 분명 관광객이야. 거짓말. 마이코 체험이라는 걸 해볼 수 있다고 치에코 이모가 말했었어. 그런 거야? 하지만 어딜 어떻게 봐도 마이코로밖에 안 보이는데. 봐, 기모노 자락이 짧지? 저건 관광객용으로 자락을 자른 거래. 진짜 마이코가 입는 기모노는 자락이 길어서 아랫단을 들어 올리고 걸어. 신발의 높이도 더 높다는 것 같다더라. 몰랐어. 마이코는 게이코 수업 중인 몸이니까 좋아하는 가게에 출입하는 건 금지사항이라고도 가르쳐 주셨거든. 만약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 떨어뜨리셨는데요? 이야기하는 도중에 뒤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었다. 뒤돌아보니 손수건을 손에 든 기모노 차림의 소녀가 있었다. 화장은 하지 않았고 머리도 틀어 올리고 있지는 않다. 만약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연습을 끝내고 돌아가는 길에 민낯인 마이코일 거야. 나는 치에코 이모의 말을 떠올리고 그녀에게 귀엔 말했다. 진짜 마이코야. 그녀는 뺨을 새빨갛게 물들이고 떨어뜨린 손수건을 받아들고는 악수를 하고 있었다. 와, 야호. 진짜 마이코랑 만났어. 뺨을 물들인 그녀와 교토의 거리를 걷는다. 설마 진짜 마이코랑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는데. 그 애, 아직 조그마했지? 고등학생 정도일까? 어떠려나. 이것 봐, 또 그런 식으로 말하지. 그 말투는 마음이 반밖에 담겨 있지 않다고 생각해, 라는 거지? 그 말대로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웃으면서 우리는 교토의 거리를 걸어 다녔다. 그녀와 돌아본 보코풍 찻집, 비밀을 털어놓은 카모가와강, 그녀와 지낸 짧고도 진한 일상이 떠오른다. 좋은 거리였지. 빨간 불로 변한 건널목에서 옆에 있는 그녀가 불쑥 말했다. 그녀는 평온한 표정으로 이 마을을 보고 있었다. 가자. 신호가 녹색불로 바뀌어 그녀가 작은 손바닥을 이쪽으로 향했다. 나는 그 손과 함께 곁들여진 꽃 같은 미소에 이끌렸다. 응. 나는 걸으면서 생각했다. 그녀는 이 마을을, 옆에 있는 나를 떠올리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리라. 알고는 있지만 차가운 바람이 가슴속을 훅 불어 지나갔다. 그런 얼굴 하지 마. 건널목을 다 건너고 큰 길로 이어지는 작은 길로 접어들었을 때 그녀는 말했다. 그야. 그런 표정도 지어지기 마련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이제 곧 너는 원래 세계로 돌아가게 되니까. 설령 미래에서 나와 그녀의 운명의 실이 이어져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헤어지면 우리는 당분간 만날 수 없다. 그 시간을 나는 모른다. 어느 정도의 계절을 혼자서 보내면 이 너구리처럼 귀여운 그녀와 만날 수 있는 걸까? 미래를 얻기 위해 지금의 그녀를 잃어야만 한다는 사실이 이렇게나 슬픈데도 유키는 나와 같은 기분은 들지 않는 걸까? 태연하게 있자. 그녀와 보내는 남은 시간을 평온한 미소가 끊이지 않는 시간으로 만들자.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해도 마음이 말을 듣지 않았다. 나 말이야. 가로등의 소음이 멀어져 아련해지고 내 귀에 닿는 소리는 그녀의 목소리뿐이었다. 그녀의 속눈썹 안 깊은 곳에서 덧없는 쓸쓸함이 보인 듯한 느낌이 들었다. 당신의 과거에 3번 갔었어.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머리카락이 살랑 나부꼈다. 그녀는 바람처럼 날아올라 시공에 올라타서 나의 과거로 점프했던 것이리라.
어째서 3번이야? 나는 그렇게 물었다. 당신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어. 타카야 씨가 위험한 일을 겪은 건 당신이 10살, 15살, 20살 때의 봄이었다고. 문득 변덕이 심한 봄의 사신이 5년 간격으로 내 목숨을 노리고 있었던 걸까 하고 생각했다. 진실이 어떤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과거의 그녀의 모습을 본 건 아니지만 나는 그때의 일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전부 그녀가 한 말대로였다. 내 주위에서 무언가가 사라진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의 봄, 고1 때의 봄, 그리고 지금 20살의 봄이었다. 나는 필사적이었어. 어느 사고가, 어느 상처가 장래의 당신에게 후유증을 남기는 것인지 알 수 없었어. 그래서 위험하다고 생각한 것을 전부 없앴어. 그 광경을 떠올린 그녀의 눈동자에 눈물이 차오른 것이 보였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한 번 끄덕이자 그녀는 천천히 뒷말을 이었다. 10살 때의 봄, 15살 때의 봄, 그런 식으로 당신에게 닥치는 위험을 전부 날려버리고 원래 세계로 돌아오니 25살 타카야 씨의 상태는 점점 좋아져 갔어. 의식도 없고 병원에서 온종일 자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니 타카야 씨가 눈을 뜨고 유키 라며 이름을 불러줬어. 손을 잡아줬어. 머리를 쓰다듬어줬어. 나는 눈물이 나올 정도로 기뻤어. 그녀의 깊은 사랑의 말에 떨리는 목소리에 내가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다. 북받쳐 오르는 뜨거운 것을 그저 감추는 것처럼 나는 물었다. 지금의 나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물어봐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들었지만 알아두고 싶었다. 타카야 씨는 지금 초등학교로 출근하고 있어. 일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진 거구나. 내가 안도하여 한숨을 내쉬자 그녀는 시선을 돌리고는 말했다. 휠체어를 타고. 말이지만. 그래서인가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녀가 소중히 지니고 있던 3장째의 가족 사진은 3살이 된 남자아이와 유키, 그리고 휠체어에 타고 있는 어른이 된 내가 찍혀 있었다. 지금 20살인 내 곁에 그녀가 있는 건 휠체어 생활이 된 원인을 제거하려는 것임을 그제야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계속 내 옆에서 잔뜩 긴장하면서 미래의 내게 이어지는 사고를 막으려 하고 있다. 그 행동은 자연의 섭리에 반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약 내가 그녀와 같은 입장이라면 분명 자신의 목숨을 깎아서라도 그녀의 과거로 가서 그녀의 목숨을 지키고 싶다고 생각할 것이다. 진정한 사랑이란 건 분명 그 사람이 살아주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언제까지고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구나. 그때 그녀가 몇 번이고 내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던 이유를 알았다. 나는 제대로 잘하고 있어? 무사히 미래의 당신을 구하고 있어? 그녀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계속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내 목숨을 이어가기 위해. 유키. 나는 그녀에게 손을 뻗어 품 안으로 끌어당겼다. 타카야, 남들이 보고 있어? 사람들이 골목길에 서 있는 우리를 힐끔힐끔 보며 지나쳐간다. 하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그저 지금의 마음을 그녀에게 전하고 싶었다. 이렇게나 깊은 사랑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이치이 유키에게. 유키. 정말 많이 고마워. 응. 그래도 이젠 괜찮아. 요전에도 말했잖아. 이제 힘내지 않아도 돼. 미래의 나와 비교하면 지금의 나 같은 건 아직 어린애고
믿음직스럽지 못한 남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너를 생각하는 마음은 분명 같다. 믿음직스럽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날 의지해줘. 나 역시 널 지키고 싶어. 내 품 안에서 잔뜩 긴장해 있던 어깨에 힘이 빠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내 이마에 그녀가 자신의 이마를 갖다 대자 홀쭉 마른 어깨가 작게 떨렸다. 미래에 내가 일어서는 걸 꿈꾸고 있는 그녀에게 지금의 내 모습은 어떻게 보이는 걸까?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장소에 와 있는 걸까? 유키, 사랑해. 지금도,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너만을. 그런 마음을 품으며 그녀를 끌어안은 나는 지금의 행복이 사라지는 게 더할 나위 없이 괴롭다고 느꼈던 조금 전까지의 자신이 무척이나 작게 느껴졌다. 나의 미래에서 이 사람이 기다려준다면 그 이상의 행복은 없다. 그러니 이 앞의 미래가 어떻게 되건 결과적으로 미래는 변하지 않고 휠체어 생활이 된다 할지라도 분명 나는 행복할 것이다. 이만큼 날 사랑해주는 사람과 만날 수 있으니까. 나는 떠올렸다. 가족 사진에 찍힌 미래의 내 표정은 마음에 스며드는 듯한 상냥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별표 별표 별표. 아무리 맑은 날이라고 해도 초봄에 이른 아침 기온은 아직 낮다. 나는 웃옷을 걸치고 키쿠야로 향했다. 주방에는 이미 불이 켜져 있다. 뒷문을 통해 주방으로 들어가자 벚나무 잎의 향기가 아련하게 감돌고 있었다. 그 안쪽에서 앞치마를 입은 커다란 뒷모습이 보인다. 이모부, 안녕하세요. 오, 그래. 약속했던 시간보다 빨리 왔구나. 네, 오늘은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말하고 이모부에게 고개를 숙였다. 오늘은 이모부에게서 화과자 만드는 법을 배우기로 약속했었다. 가게 앞에 서서 일하면서 계속 동경하고 있었다. 우선은 옷 갈아입고 손 씻고 오거라. 그게 끝나면 반죽 만드는 것부터 시작할 거다. 나는 이모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옷차림을 정돈한 뒤 손을 씻었다. 그리고 이모부가 가르쳐준 분량대로 도묘지식 찹쌀가루와 고급 백설탕을 그릇에 넣고 찹쌀가루의 나다를 부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섞어갔다. 그래. 그 정도면 됐다. 다음은 손에 시럽을 바르고 손바닥에 반죽을 올린 뒤 반죽 중앙에 팥소 덩어리를 올리는 거다. 이모부의 말대로 나는 손바닥에 반죽과 팥소 덩어리를 올렸다. 다음은 반죽을 닫는다. 손끝을 잘 사용하거라. 이렇게요? 그래. 이모부의 말대로 손끝으로 반죽의 입구를 오므라뜨려 단단히 닫았다. 그러고 나서 그 찹쌀떡을 벼썸 모양으로 만들어서 마지막에 소금에 절여둔 벚나무 잎으로 둘러싸는 거다. 이모부의 말대로 찹쌀떡을 벼썸 모양으로 정돈하고 마지막에 벚나무 잎으로 둘러쌌다. 다 됐다. 손바닥 위에 못생긴 벚꽃 찹쌀떡이 올려져 있다. 나는 처음으로 스스로의 손으로 화과자를 만들었다. 어젯밤 그녀와 헤어진 뒤 가랑비가 내렸다. 촉촉한 봄비로 인해 벚꽃의 꽃잎들은 대부분 지고 말았다. 아직 조금 남아있는 꽃잎들을 보면서 그녀와 만날 수 있는 건 오늘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를 미소 지은 표정 그대로 미래로 보내고 싶다. 오늘은 내 손으로 그녀를 미소 짓게 만들고 싶었다. 그리고 어젯밤에 이모부에게 부탁한 것이다. 화과자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모부는 흔쾌히 받아들여 주었다. 솜씨가 서투르구만 하고 웃으면서도 세심하게 가르쳐 주셨다. 자, 이것도 갖고 가거라. 이모부는 그렇게 말한 뒤
그때와 같은 신호놈의 도라야키도 내 손에 들려주셨다. 감사합니다. 다녀올게요. 나는 못생긴 벚꽃 찹쌀떡과 예쁜 도라야키를 가지고 그녀가 기다리는 벤치로 향했다. 아직 관광객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이곳 사람들이 드문드문 산책하고 있을 뿐인 것 같았다. 벤치에 앉아 머리 위에서 벚꽃 꽃잎이 떨어져 내려왔다. 손바닥을 들어 올리자 거기에 꽃잎 2장이 떨어졌다. 손바닥을 지나쳐 내 어깨에도, 다리에도, 신발 위에도 하늘하늘 흩날리며 떨어졌다. 내게 닿은 꽃잎의 향기가 그녀와의 추억을 데리고 온다. 화과자를 사러 온 그녀를 쫓아가 말을 걸고 함께 이 벤치에서 화과자를 먹었다. 볼록한 뺨이 풀어질 정도로 미소를 지으며 행복하게 먹는 여자였다. 정말로 화과자를 좋아하는구나. 그런 모습이 귀엽다고 생각해서 보고 있었지. 안녕. 빨리 왔네. 깨닫고 보니 그녀가 눈앞에 서 있었다. 응. 안녕. 빨리 만나고 싶어서 라는 말은 그녀를 본 순간 날아가 버렸다. 그 마음은 만나서 기쁘다는 말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유키는 한 사람이 앉을 수 있을 만큼 공간을 비워둔 벤치에 살짝 걸터 앉았다. 유키도 빨리 왔네. 응. 곁에 있을 수 있어서 기쁘다. 옆에 있어 주어서 기쁘다. 오늘도 만날 수 있어서 기쁘다. 기쁘다는 말에 다양한 감정이 따라온다. 그녀를 보면 내 마음은 마구 두근거린다. 나는 만날 때마다 몇 번이나 너에게 사랑에 빠지고 있다. 뭔가 좋은 냄새가 나네. 그녀는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는 말했다. 실은 벚꽃 찹쌀떡을 가지고 왔어. 이모부님 특제? 아니, 오늘은 내가 만들었어. 엄밀히 말하자면 이모부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지만. 정말로? 그녀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나는 갈색 포장지에서 화과자를 꺼내 그녀의 손바닥에 벚꽃 찹쌀떡을 얹었다. 대단해. 진짜로 만들었구나. 벚나무 잎도 가운데에 감겨있지 않은 볼품없는 벚꽃 찹쌀떡을 보고 그녀가 중얼거렸다. 유키가 기뻐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고마워. 벚꽃 찹쌀떡을 차분히 바라본 뒤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나를 보고 다시 벚꽃 찹쌀떡을 본 뒤 먹어도 돼? 라고 물었다. 고개를 끄덕이자 잘 먹겠습니다. 라며 덥석 베어 물었다. 마치 꽃이 피는 것처럼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졌다.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걸? 그렇게까지 띄워주지 않아도 돼. 정말이야.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소소한 행복의 시간을 기대했던 내게 찾아온 것은 넘쳐날 듯한 행복감이었다. 현기증이 날 것 같은 미소와 그 말에 나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행복하다고 느꼈다. 유키, 오늘은 언제까지 있을 수 있어? 아슬아슬할 때까지일까? 아슬아슬할 때라니? 벚꽃의 꽃가루가 닿지 않게 되면 나는 이쪽 세계에는 있을 수 없어. 꽃가루가 다 떨어지는 때가 시한이라고 해야 하나? 나는 자연이 원래 세계로 돌아가 버려. 그러니까 아슬아슬할 때까지. 벚꽃의 마법이 닿지 않게 될 때까지 함께 있고 싶다고 생각하는걸? 비가 그친 벚나무 가로수길은 대부분의 꽃이 지고 가지 이곳저곳에 몇 장의 꽃잎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아득히 먼 저편까지 온통 연한 벚꽃색이 이어져 있던 수로변도 지금은 발 아래가 분홍색으로 물들어 마치 꽃잎으로 된 융단 같았다. 남겨진 시간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짧다는 것을 그녀도 분명 깨닫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약속 장소로 와준 것이리라. 응, 나도 아슬아슬할 때까지 같이 있고 싶어. 자연스럽게 그녀를 보고 그렇게 중얼거린 것뿐인데 그녀의 뺨이 빨갛게 물들어간다. 화끈거림을 시키려고 뺨을 누르는 모습도 부끄러움을 숨기기 위해 시선을 돌리고 웃는 모습도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조금 산책할까? 응. 이 근처에서 가장 큰 벚나무를 보러 가자. 유키가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그녀의 손을 이끌며 걸었다. 우리는 남은 봄을 즐기며 대화를 계속했다. 사람들의 왕래는 아직 적다. 수로변의 벚나무와 비교하면 아직 꽃이 많이 피어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와봤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다. 아쉽네. 뭐가? 큰 벚나무 밑으로 오면 유키랑 조금이라도 오래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과거의 일을 돌이켜보려고 해도 내 과거는 언제나 색이 바래 보인다. 흑백처럼 보일 때도 있는가 하면 세피아색으로 보이기도 한다. 과거라서 색이 바래 보이는 게 아니라 미래를 상상할 때도 그랬다. 내 미래에 평온한 경치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감각이 항상 따라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옆에 내가 있는 덕분일까? 내가 미래의 편린을 내게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일까? 내가 상상하는 미래는 따뜻하고 온화한 경치로 에워싸이고 그 의식 속에서 벚꽃색이라는 색깔이 생겨났다. 전부 내 덕분이다. 미래의 기대 같은 건 하고 있지 않았던 나의 세계의 길이 보이고 그 주위의 경치는 따뜻한 색채로 꾸며져 있다. 그 길을 빨리 걷고 싶다. 그렇게 바라는 내 마음을 상냥하게 감싸듯이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눈을 내리뜨고 떨어져 내려온 벚꽃 꽃잎을 집으며 말했다. 나는 산벚꽃이 아름다운 현에서 나고 자라서 말이야. 응. 나는 그 마을에서 조금 별난 애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어. 그건 유키가 가진 능력 때문에? 응, 맞아. 나만이 봄이 되면 여러 가지 것들을 날려보낼 수 있었어. 남들과 다른 능력을 가진 자, 우리는 사회적 소수파. 사람들은 그걸 마이너리티라고 부른다. 모두들 나를 무서워했어. 피해갔지. 나는 줄곧 외톨이였어. 그 감각은 섬세한 어린아이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힌다. 스스로는 어찌할 수도 없는 아픔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다. 그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발버둥치며 괴로워할 뿐인 것이다. 계속 사람을 피하며 살아왔어. 내가 있으면 민폐라고 생각했거든. 그건 어른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았어. 나는 이대로 혼자 조용히 살면서 사랑도 알지 못하고 조용히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럴 때 타카야 씨가 나타난 거야. 타카야 씨는 시간을 들여 나와의 거리를 좁혀주었고 나는 처음으로 이 능력을 털어놓았어. 타카야 씨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 줬어. 나는 그에게 이끌렸지. 처음으로 해본 사랑이었어. 그리고 몇 날 밤을 함께 산책했어. 그때 그가 나한테 불쑥 말해준 거야. 무슨 말을? 나는 우리 반 학생들에게 지우개는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어. 라고. 지우개? 그래. 진지한 얼굴로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어 깜짝 놀랐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무척이나 따뜻한 미소였다. 지우개를 쓰지 않는 수업을 하면 다른 선생님에게도 학부형에게서도 한 소리 듣는데. 그래도 타카야 씨는 그걸 계속하고 있다는 거야? 나는 어째서일까? 하고 생각했다.
그런 건 비판을 받을 게 뻔한데. 대학교 3학년 때의 수업에서 배웠대. 프랑스의 학교는 지우개를 쓰지 않는다고. 그럼 뭘 써서 지우는데? 나는 그렇게 물었다. 나는 아직 배우지 않은 수업 이야기였으니까. 안 지운대. 뭐? 틀린 것도 일부러 남겨둔다는 모양이야. 내가 했던 말을 떠올리는 것처럼 그녀는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눈으로 이야기를 계속했다. 프랑스의 교육 방법은 지우개를 사용하지 않아. 잘못된 건 이중선으로 고치지만 일부러 남겨둔다고 해. 그건 정답보다도 사고방식이나 과정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걸 유도하는 방식이 아름다우면 설령 정답이 아니어도 점수를 준다는 것 같더라. 그건 내가 모르는 나라의 교육법이었다. 지우개를 사용하지 않는 프랑스의 아이들은 하나의 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각이나 답이 있다는 걸 깨닫는다고 해.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이 있고 그에 이어지는 인생이 있어. 인생의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는 걸 아는 아이들은 잘못된 것도 타인과의 차이도 배제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것처럼 타인의 인생도 사랑할 수 있게 돼. 내가 맡은 아이들도 그렇게 자라줬으면 해. 그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 그건 분명 상냥한 세상을 만드는 방법일 거야. 좀처럼 잘 되지 않아서 혼이 나기 일쑤지만. 그렇게 말하고는 있는 힘껏 웃는 그 사람을 보고 나는 생각했어. 이런 사람이 있어준다면 나도 한 번 더 힘내보자고. 다시 한번 미래를 믿어보자고. 타카야 씨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늘어준다면 이 세상은 분명 상냥한 세상으로 변할 거라고 말이야. 그녀의 말이 내 가슴을 애는 듯이 꽂혔다. 우리는 사회적 소수파, 마이너리티였다. 그 연약함과 괴로움이 힘이 되어 미래를 바꾸고 싶다고 바라는 것일지도 모른다. 부디 소중한 내가 있는 이 세계가, 소중한 아이들이 자라는 이 세상이 더욱 상냥한 세상이 될 수 있기를 일하며 말이다. 미안. 이야기가 너무 길었지? 조금 목이 마르네. 뭔가 마실 것 좀 사올게. 그녀가 일어서서 조금 전에 걸어왔던 길에 설치된 자동 판매기 쪽으로 갔다. 분명 이것도 쑥스러움을 감추기 위한 행동 중 하나일 것이다. 그녀는 달아오른 표정을 남이 보는 걸 언제나 부끄러워하니까. 나는 그녀가 돌아오는 것을 이 장소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바로 근처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거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멀었던 모양이다. 좀처럼 그녀가 돌아오지 않기에 그쪽으로 눈길을 향하자 그녀는 아직 자판기 앞에 있었다. 주스를 하나 손에 들고 다른 하나를 어떤 거로 할까 하고 고민 중인 듯 했다. 그 너머로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이제 곧 정오니까 꽃 구경을 하러 온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리라. 수로변에 파란 시트를 펼치는 커플. 그 옆에는 도시락을 든 가족의 모습도 있었다. 어린아이들이 수로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듯이 벚나무 주위에서 술래잡기를 시작하고 있었다. 벚나무 가로수길 밑을 걷는 노인의 모습도 보인다. 막바지에 접어드는 평온한 봄을 다들 각자의 방식으로 즐기고 있었다. 무척 조용한 봄날이었다. 조용한 날에 꽃 구경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녀가 주스를 가지고 돌아오면 이모부가 주신 시노놈의 도라야키라도 먹을까? 분명 그녀는 기뻐해 줄 것이다. 그때 자판기가 덜컹거리는 큰 소리를 냈다. 그 소리에 반응하여 다시 그녀 쪽을 보자 그녀도 나를 보고는 깜짝 놀라서라는 듯한 얼굴로 미소 지었다. 비적 여인 손으로 캔 주스를 들어 올리는 그녀를 봄 안개가 10개 감쌌다. 하늘을 살짝 올려다보니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최근 날씨가 불안정하다. 비가 내리거나 그치기를 반복하는 하늘에 부디 버텨달라고 바라지만 주변을 감싼 안개의 깊이는 더욱 짙어졌다. 바람은 닿지 않았던 모양이다. 비가 내리기 전에 그녀를 데리러 가려고 일어선 그때 꺄! 어디선가 새된 비명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순간 그녀의 목소리인가 싶어 초조해했지만 목소리는 그녀가 있는 장소와는 반대쪽에서 들려왔다. 내 쪽에서 봐서 왼쪽에 있는 그녀. 그리고 오른쪽에서 다시 짧게 토해내진 비명과 개가 사납게 날뛰며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 주위는 마치 가을 안개처럼 짙은 봄 안개로 자욱하게 뒤덮여 있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었다.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싫어. 벚꽃이 바람에 눈보라처럼 흩날렸다. 꺄! 안쪽에서 연이어 들려오는 비명과 우왕좌왕하며 도망치는 사람들의 발소리에 소름이 빽빽하게 났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뭐가? 가슴이 묘하게 술렁거렸다. 나는 다리가 얼어붙을 정도의 공포를 느끼면서 비명이 들린 쪽을 봤다. 벚나무 가로수길 안쪽에서 누군가가 여길 향해 걸어오는 게 보였다. 그건 커다란 남자였다. 전신을 새까만 복장으로 감싼 커다란 남자가 길 한가운데를 걷고 있다. 검은 코트 안의 티셔츠는 구깃구깃했고 바지도 여간 더러운 게 아니다. 안경 너머에 있는 예리한 눈동자로 주위를 물색하며 걸어오는 그 모습에는 벚꽃을 보는 낌새도 봄을 즐기는 기색도 없었다. 그 모습은 위화감 덩어리였다. 이상한 분위기에 삼켜질 뻔했을 때 남자의 손에서 빛나는 물체가 보였다. 그것이 칼이라는 걸 알아차렸을 때 나는 어떤 말을 떠올렸다. 봄은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무차별적으로 남을 습격하는 괴한이었다. 남자는 물색하는 듯한 눈길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거기에는 미처 도망치지 못한 어린아이가 있었다. 남자는 찌르는 듯한 눈으로 그 아이를 봤다. 남자가 표적을 정했다. 그만둬. 깨닫고 보니 목소리가 나와 있었다. 남자는 내 존재를 확인하더니 입가를 일그러뜨리고는 한 발 한 발 걸어 다가왔다. 공포가 급속히 퍼졌다. 뼛속까지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 그럼 너다. 짐승 같은 남자는 땅을 기는 듯한 목소리로 그 말만 하고는 팔을 번쩍 치켜들었다. 너무나 공포가 큰 나머지 몸을 덜덜 떠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남자는 인정사정 없이 내 왼쪽 다리의 허벅지 윗부분을 노려 칼날 끝을 똑바로 내리찍었다. 안 돼.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와 동시에 주위가 조용해졌다.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몸을 의아하게 여겨 질끈 감았던 눈을 살짝 떠보니 눈앞에 커다란 남자가 사라져 있었다. 주위는 정적에 둘러싸였고 그 후 소란스러워졌다. 어떻게 된 거야? 그 남자는 어디로 갔지? 주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와 내 생각이 이어졌다. 나는 움직이지 않는 머리를 어떻게든 움직여 생각했다. 눈앞에서 남자가 사라졌다. 내게 닥친 위험이 눈앞에서 사라졌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건 그녀밖에 없다. 나는 머리에서부터 찬물을 뒤집어 쓴 듯한 기분이었다. 긴장한 표정 그대로 그녀가 있는 자판기 쪽을 보자 어느새 봄 안개는 사라져 그 광경을 선명하게 비추고 있었다. 내 눈에 비친 건 자판기 앞에서 작게 웅크려 앉은 그녀였다. 유키. 다리를 한 걸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몸이 삐걱삐걱 소리를 낸다.
몸도 입가도 굳어진 채 나는 엉키는 다리를 질질 끌다시피 하며 그녀 곁으로 뛰어갔다. 어째서. 헛도는 마음이 채 말이 되어 나오지 않는다. 단지 그녀의 얼굴은 새파랬다. 한때 토실토실했던 뺨은 삐쩍 말랐고 매끈했던 팔다리는 막대기처럼 보였다. 괜찮아. 이제 2번 다시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멀고 먼 산속으로 날려보냈으니까. 그녀가 띄엄띄엄 말했다. 간신히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수준의 상태였다. 그런 짓을 했다가는 그렇게 비적 야윈 모습으로 모든 힘을 써버리고 만다면 너의 목숨은 다해버리고 마는데도 미안해. 필사적이었어. 순간적으로 당신들을 지키고 싶어서. 나는 그녀의 시선 끝에는 내가 있었고 내 뒤에는 작은 남자아이가 있었다. 남자아이는 그 자리에서 파들파들 떨고 있었다. 나중에 쫓아온 아이의 엄마가 남자아이의 온몸을 감싸듯이 강하게 끌어안고 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녀는 다행이야 라고 말했다. 거칠거칠하게 메마른 피부 위에 떨어진 눈물이 스며들어간다. 내 눈물이 그녀의 피부를 벚꽃 잎으로 바꾸어 간다. 황급히 닦았지만 그녀는 몸 가장자리에서부터 벚꽃 잎으로 변해갔다. 꽃잎은 지면에 닿아 눈처럼 녹아내렸다. 마치 그 존재를 지워 없애는 것처럼. 벚꽃의 성분을 너무 많이 흡수해버렸나? 그녀는 몸 끝부분부터 조금씩 꽃잎으로 변해가면서도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고 말했다. 반투명한 몸은 희미하게 빛나며 그녀의 몸을 복숭아빛 꽃잎으로 스르르 바꾸어 갔다. 안 돼. 유키. 이런 건 싫다고. 벚꽃 잎으로 변해가는 유키의 손을 붙잡았다. 그 꽃잎은 내 체온으로 녹아갔다. 아, 나 때문이다. 나를 구하기 위해 그녀는 남은 힘을 전부 써버리고 말았다. 약속했는데. 자신의 목숨은 스스로 지키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을 터인데. 무모하고 무력한 자신이 싫어진다. 어째서 그녀 앞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만 거지? 어째서 그녀 쪽으로 가지 않았던 거지? 어째서 그녀의 목숨을 제일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지? 유키. 사라져가는 그녀에게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그저 외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게 그녀는 살짝 중얼거렸다. 그런 얼굴. 하지 마. 그래도 그저 분하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었는데. 나는 너를 무사히 미래로 돌려보내야만 했는데. 나는 타카야가 역시나 타카야 씨라서 기뻤는걸. 저 애를 지켜줘서 기뻤어. 난 당신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로 행복했어. 고마워. 타카야. 사랑해. 그녀는 목소리가 채 되지 못한 사랑의 말을 남기고 자신의 전부를 벚꽃 잎으로 바꾸어서 하늘하늘하게. 그건 마치 봄날에 내리는 눈처럼. 안 돼. 유키. 사라졌다. 싫어. 유키. 내 손 안에도 발 아래에도 대량의 벚꽃 잎들이 떨어지고 있을 뿐이었다.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내 목소리는 더는 유키에게 닿지 않는다. 벚꽃이 다 진 봄날 속에서 그래도 나는 계속해서 외쳤다. 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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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